며칠 전 아침, 오랜만에 병원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내가 수십 년을 진료해온 환자, 최영우 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이야기였다. 올해로 73, 평소에도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른다는 말씀을 하시곤 했다. 선생님, 전 아침엔 입맛이 없어서 그냥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해요. 그의 말투가 떠올랐다. 그저 평범한 습관이라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큰일로 이어졌다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는 91세다. 50년 넘게 의사로 살며 수백 명의 노인들을 진료했고 수많은 병의 원인과 회복의 실마리를 함께 찾았다. 그 긴 시간 동안 한 가지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바로 아침 식사의 중요성이다. 노년의 건강은 대단한 약이나 복잡한 치료에서 오지 않는다. 매일 아침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이 달라진다. 아침 한 끼가 병원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바꾸고 심지어는 생명을 지켜준다. 이건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다. 내가 직접 보고 느끼고 확신하게 된 삶의 진리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그동안 환자들에게 전했던 조언과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특히 나이 들어 갈수록 점점 더 수월해지는 아침 식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젊을 땐 식사를 건너뛰어도 회복이 빠르지만 나이가 들면 사소한 습관 하나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것이다. 아침을 대충 넘기거나 커피나 찬 음료로 때우는 분들. 간혹 전 아침엔 먹으면 더 속이 불편해하며 식사를 거르는 분들도 계신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잘못된 습관이 만든 현상이다. 위장은 쉬운 변화부터 받아들인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부드럽게 시작하면 뇌도 몸도 반응한다. 나는 수많은 노인 환자들이 아침을 거른 후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목격했다. 위염, 유궤양, 고혈압, 뇌졸중, 심지어 치매까지. 그 출발점에는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있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이것이 하루 이틀에 나타나는 병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치 타이어에 서서히 생기는 작은 구멍처럼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터져버리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우리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위와 장은 8시간 이상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이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오면 이벽이 놀란다. 특히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처럼 짠 국물을 아침 첫 음식으로 먹는 것은 위에 부담을 주고 출혈의 위험까지 키운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매일 응급실에서 반복되는 현실이다. 반대로 아침을 제대로 챙긴 분들의 변화는 놀라웠다. 병원비가 줄고 약을 끊거나 줄이게 되고 표정이 밝아지고 활력이 생긴다. 건강이 좋아지니 삶도 달라진다. 손주와 공원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과 장기 도는 재미가 생기고 댄스 교실에 나가 몸을 움직이는 분들도 많다. 아침 식사는 단지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다. 몸과 마음을 깨우고 하루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가 나아가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 나는 여러분께 약을 팔고 싶지 않다. 대신 작은 지혜를 나누고 싶다. 내가 수천 명에게 조언해온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아침 식사 습관을 공유하고자 한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 단지 매일 조금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할 뿐이다. 이 책에서는 아침 식사에서 꼭 필요한 3가지 음식과 그것들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또한 피해야 할 음식들, 올바른 식사 순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실천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할 것이다. 이 모든 이야기는 내가 살아온 의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결실이다. 무엇보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담았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일 수 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는가? 평소처럼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을 넘길 것인가? 아니면 삶을 바꾸는 작은 한 끼를 시작할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자. 최영우 씨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다.
나는 매년 수십 명의 비슷한 환자들을 진료해왔다. 대부분은 비슷한 말을 했다. 아침은 입에 잘 안 맞아요. 바빠서 그냥 지나쳐.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하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은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뇌졸중, 이출혈, 고혈압, 심장 이상, 기억력 저하. 갑작스럽게 시작된 병이 아니라 수년 혹은 수십 년간의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얼마 전에는 박순의 할머니가 응급실에 실려왔다. 78세, 늘 아침에 뜨거운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드시는 분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드시고 난 후 갑자기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며 쓰러졌다. 검사 결과는 일출혈. 위벽이 약해진 상태에서 강한 자극이 반복되며 결국 출혈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뇌졸중 발생 위험이 아침을 챙겨 먹는 노인보다 36%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36%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3명 중 1명이 더 위험하다는 뜻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공복 상태에서 혈압이 급격히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체내의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혈압이 급등하거나 불안정해진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큰 위험이다. 이민석 씨는 76세의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그는 늘 아침은 먹으면 더 졸려서 안 먹는다고 말하곤 했다. 사건이 있고 나서야 가족들은 그의 아침 식사 습관을 되돌아보았다. 평소에 먹던 것은 커피 한 잔과 담배 한 개비. 그것이 그의 아침의 전부였다. 나는 그의 사례를 진료실에서 자주 언급한다. 단순한 습관이 어떻게 생명을 위협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이다. 그의 가족들은 지금도 후회한다.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조금만 더 챙겨드렸더라면. 그렇다고 아침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해답은 아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위와 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일 수 있다. 뜨거운 국물, 짠 반찬, 매운 김치, 젓갈류. 이런 음식들은 빈속에 들어가면 이 점막을 자극하고 이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시킨다. 밤새 아무것도 받지 않았던 위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다. 결과는 이염, 위궤양, 소화불량이다. 반복되면 약 없이 버틸 수 없게 된다. 또한 아침에 차가운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위험하다. 특히 여름철에 아이스커피를 공복에 마시는 것은 일시적으로 상쾌할 수 있지만 이를 수축시키고 장운동을 느리게 만든다. 장기적으로는 위장 기능 저하, 변비, 소화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치매와의 관련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일본 도쿄대학과 한국국립보건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약 30% 높았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아침을 걸으면 뇌에 공급되는 혈류량이 줄어든다.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면 서서히 손상되고 그 축적이 치매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단지 하루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억을 지우는 행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요한 아침을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길까? 익숙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습관은 정당화되기 쉽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몸은 매일 신호를 보낸다. 가스참, 속쓰림, 변비, 피곤함, 두통. 모두가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오는 경고다. 아침을 챙기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다. 단지 그 습관의 문을 여는 첫 마음이 필요할 뿐이다. 처음엔 작게 시작하면 된다. 물 한 잔부터, 한 입의 과일, 한 줌의 견과류, 생채소 몇 조각. 그 시작이 건강의 시작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다. 병원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매일 아침 식탁 위에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킬 수도 망칠 수도 있다.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변화의 동기를 드리기 위함이다. 아침을 걸으며 살아온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다. 그 흐름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다. 다음 장에서는 그렇게 반복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첫걸음, 아침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물 한 잔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러분도 곧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난다. 그러나 잠에서 깬 몸은 단순히 눈을 뜬다는 것만으로 완전히 깨어나는 것이 아니다. 몸은 밤새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에너지를 소모했고 그 상태에서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료가 필요하다. 8시간 혹은 그 이상의 수면 동안 우리는 물도 음식도 섭취하지 않는다. 체내 수분은 숨을 쉬고 땀을 흘리고 소변을 배출하며 서서히 줄어든다. 그 결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의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에 가깝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자극적인 것을 먼저 넣는다면 몸은 더 큰 혼란에 빠진다. 특히 위장은 매우 민감하다. 유는 밤새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쉬고 있었다. 아침에 우리가 첫 음식을 넣는 순간 이는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온도는 어떤지, 자극은 얼마나 되는지를 즉각적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이산 분비를 시작하고 소화 운동을 조절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자극이다. 첫 자극이 부드럽고 천천히 다가오면 뇌는 차분히 준비하고 소화 과정을 시작한다. 그러나 첫 자극이 강하고 갑작스러우면 뇌는 놀라서 과민하게 반응한다. 그 결과가 속쓰림, 소화불량, 이통이다. 우리가 흔히 먹는 뜨거운 국, 짠 반찬, 매운 김치는 모두 강한 자극에 해당한다. 특히 된장국, 김치찌개, 북엇국 같은 음식들은 아침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이들 음식은 입맛을 돋우고 익숙한 맛을 주지만 공복 상태의 위에는 지나치게 강한 자극이 될 수 있다. 생각해보자. 겨울철, 차가운 유리잔에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는가? 유리는 금이 가거나 깨질 수 있다. 우리의 위도 마찬가지다. 밤새 차분히 쉬던 위에 갑자기 뜨거운 음식이 들어오면 위벽이 손상될 수 있다. 반복되면 위염, 위궤양으로 이어진다. 또 하나 중요한 기관은 뇌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이다. 수면 중에도 뇌는 활동을 멈추지 않으며 정보 정리, 기억 정리, 세포 재생 등의 일을 한다.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아침에 깨어난 뇌는 다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에너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아침을 걸으면 뇌로 가는 포도당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그 결과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무기력함이 나타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해진다. 아침을 자주 거르는 노인들이 더 자주 머리가 멍하거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감정 기복이 심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혈압도 아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침 시간은 하루 중 혈압이 가장 불안정할 수 있는 시간이다. 밤 동안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갔다가 깨어나면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영양소와 수분이 부족하면 혈압은 갑작스럽게 튈 수 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이런 이유로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몸과 대화하듯 천천히 깨우고 서서히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아침의 첫 한 모금이다. 물 한 잔이 될 수도 있고 부드러운 음식 한 입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첫 시작이 몸에게 괜찮아, 천천히 일어나자라고 말해주는 신호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위장의 움직임은 장 건강과도 직결된다. 위가 편안해야 장도 활발히 움직인다. 아침에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부드러운 자극을 주면 장 운동이 자연스럽게 시작되고 배변 활동도 원활해진다. 반대로 첫 자극이 과하면 장도 위축되고 그날 하루 내내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가 생기기 쉽다. 나는 매일 아침을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질이 달라진다고 믿는다.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가 그것을 증명해준다.
아침을 잘 챙긴 분들은 하루의 리듬이 안정되고 표정이 밝아지며 감정 조절도 잘 된다. 반면 아침을 소홀히 한 분들은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쉽게 짜증을 내거나 피곤함을 호소한다. 건강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단 한 번의 선택, 단 한 모금의 물, 단 한 입의 음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작지만 확실한 습관이 쌓여 여러분의 몸을 바꾸고 삶을 바꾼다. 다음 장에서는 그렇게 소중한 하루의 시작을 위한 첫걸음, 바로 미지근한 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건강의 비밀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지나쳤던 그 한 컵의 물이 사실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 있다. 아침의 첫걸음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가진다. 눈을 뜨고 세상을 다시 맞이하는 순간 우리 몸은 부드럽고 따뜻한 인사를 기다린다. 그 인사를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지근한 물이다. 사람들은 물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 마셔야 하는 건 알지만 그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수십 년의 진료 경험 속에서 단순한 물 한 잔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직접 보았다. 특히 아침에 마시는 물은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니다. 그것은 몸 전체를 깨우는 신호이고 하루의 균형을 맞추는 시작점이다. 먼저 아침에 마시는 물은 탈수된 몸을 회복시킨다. 우리는 자는 동안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며 소변을 통해 수분을 잃는다. 이런 상태에서 눈을 뜨면 몸은 이미 가볍게 마른 상태다. 이때 물을 마시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고 순환이 원활해진다. 이는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위장도 물을 통해 부드럽게 개원한다. 밤새 쉬었던 위에 자극 없이 따뜻한 물이 들어오면 위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천천히 활동을 시작한다. 소화액이 분비되고 장이 움직이며 자연스러운 배변을 준비한다. 특히 변비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 아침 물 한 잔은 약보다 더 나은 해법이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다. 너무 차가운 물은 이를 수축시키고 장운동을 방해하며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킨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와 위벽에 자극을 주고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 가장 좋은 온도는 손등에 올렸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 즉 체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미지근한 물이라 부른다.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습관은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평균 16% 향상되었다. 이는 수분 부족 상태였던 뇌가 다시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받으며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보아왔다. 부산에 사는 정숙자 할머니는 78세까지 변비와 두통으로 고생했다. 병원에서도 다양한 약을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다. 내가 조언해드린 것은 단 하나,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한 달쯤 지나자 화장실 가는 것이 훨씬 편해졌고 두통도 현저히 줄었다.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정 할머니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얘 진짜 몰랐을까요? 라고 웃으며 말했다. 또한 물은 노폐물 배출을 돕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며 관절의 유연성까지 높여준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굳고 아침에 몸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관절 내 윤활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관절액이 보충되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아침 물 마시기는 그리 복잡한 일이 아니다. 자기 전에 침대 옆에 물 한 컵을 준비해두면 된다. 실온에 놓인 물은 아침에 마시기 가장 좋은 온도를 유지하게 된다. 눈을 뜨고 일어나기 전에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는 것이 좋다. 급하게 들이키지 말고 5에서 10분 정도 여유를 두고 천천히 마셔야 몸이 잘 받아들인다. 보통 종이컵 기준으로 1컵 반, 약 250에서 300ml 정도가 적당하다. 다만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물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며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또한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와 위에 해로울 수 있으니 반드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아침 물 마시기를 어렵게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며칠만 꾸준히 하면 몸이 변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다. 화장실을 더 쉽게 가게 되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볍게 느껴진다. 그 경험은 또 다른 동기를 만들어낸다. 오늘도 잘 시작했구나 라는 작은 만족감은 하루의 분위기를 바꾼다. 나는 이 간단한 습관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을 보아왔다. 어떤 약보다, 어떤 치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바로 매일 아침에 이 한 컵이었다. 건강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진가를 드러낸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길 바란다. 따뜻한 물 한 잔, 그것이 여러분의 몸을 깨우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건강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다. 건강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에서 출발한다. 다음 장에서는 물에 이어 아침 식사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음식, 바로 견과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심장과 혈관, 그리고 뇌를 지키는 놀라운 음식. 우리가 그냥 간식으로만 여겼던 그것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건강식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물 한 잔으로 몸을 부드럽게 깨웠다면 이제는 에너지를 공급해줄 차례다. 밤새 쉬었던 몸은 수분뿐만 아니라 영양소도 필요로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채워줘야 할 것은 바로 좋은 지방, 단백질,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다. 이러한 성분들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아침 식재료가 바로 견과류다. 많은 사람들이 견과류를 단순한 간식 정도로 여긴다. 하지만 나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견과류의 진가를 직접 확인해왔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견과류는 더없이 소중한 자연의 선물이다. 심장 건강, 혈관 보호, 뇌 기능 향상에 이르기까지 견과류가 주는 이 점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를 바꿔놓는다. 먼저, 견과류는 심장 건강에 탁월하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는 30년 동안 12만 명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하루에 견과류 한 줌을 꾸준히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0% 낮았다. 이는 약도 아닌 단지 음식 하나의 효과였다. 그 이유는 견과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 때문이다. 이 지방은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캐슈넛 등은 혈관 건강에 탁월한 성분을 고루 함유하고 있다. 나는 이런 과학적 데이터를 넘어서 수많은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확신을 얻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한준표 씨는 68세에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 처음엔 약을 복용했지만 근육통과 소화불량 같은 부작용이 심했다. 내가 권한 것은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아몬드 열알을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었다. 처음엔 큰 기대 없이 시작했지만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고 결국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수치의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은 삶의 질 자체를 변화시킨다. 지금은 매일 아침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다. 건강이 주는 여유와 기쁨을 다시 느끼고 있는 것이다. 견과류는 또한 내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 스페인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견과류를 꾸준히 먹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기억력과 관련된 뇌 부위의 활동성이 평균 60% 더 높게 나타났다. MRI 검사 결과는 이들의 뇌가 더 활발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특히 치매를 걱정하는 노년기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견과류 속에는 비타민 E, 마그네슘, 오메가-3 지방산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며 염증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단순히 기억력에 좋다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그 효능이 입증된 식품이다. 그렇다면 아침에 견과류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침에 물을 마신 후 15에서 20분 뒤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다. 여기서 천천히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견과류는 단단한 식품이기 때문에 잘 씹어야 영양소 흡수가 잘 되고 이에 부담도 적다. 하루 섭취량은 손바닥에 올릴 수 있는 정도, 약 30g이 적당하다. 아몬드 1012알, 호두 23조각, 캐슈넛이나 피스타치오 10개 정도가 일반적인 기준이다. 여러 종류를 섞어 먹으면 맛과 영양이 더욱 풍부해진다. 단, 소금이나 설탕, 기름에 절여진 가공 견과류는 피해야 한다. 자연 그대로의 생견과류나 약간 구운 것이 가장 좋다.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견과류를 곱게 다지거나 갈아서 요구르트에 섞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는 견과류 버터를 소량 만들어 통밀빵에 얇게 발라 먹는 것도 추천할 수 있다.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먹는 즐거움도 함께할 수 있다. 나는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간단한 식습관 하나로 건강을 회복하게 도왔다. 경기도에 사는 김영호 씨는 82세부터 아몬드와 호두를 아침 식단에 포함시켰다. 처음엔 건강에 좋다는 이유 하나로 시작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기억력과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지금은 약 없이도 건강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견과류는 더 이상 간식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나를 보호해주는 건강의 방패이고 치매를 막는 조기 예방책이며 병원비를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다. 한 줌의 견과류는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과 지혜는 매우 크다. 다음 장에서는 아침 식사의 마지막 핵심 재료, 바로 이를 지키고 염증을 막는 양배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수많은 환자들이 이미 증명했다. 여러분의 위장을 감싸줄 자연의 치료제, 그 이야기를 기대해도 좋다. 하루를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고 견과류로 영양을 채웠다면 이제 아침 식사를 완성해줄 마지막 요소가 필요하다. 바로 위장을 보호하고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자연의 방패, 생양배추다. 양배추는 오랫동안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채소였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효능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쌈채소나 국거리 정도로만 여긴다. 하지만 나는 수많은 환자들과의 진료 경험을 통해 양배추가 노년의 건강, 특히 소화기계에 얼마나 강력한 역할을 하는지를 직접 확인했다. 양배추는 특히 공복 상태의 유를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가진다. 그 이유는 양배추에 포함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 때문이다. 이 성분은 유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이산으로부터 점막을 감싸주는 역할을 한다. 마치 위에 부드러운 보호막을 덮어주는 듯한 작용을 하여 위염이나 이궤양, 속쓰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경상북도에 사는 장영수 할머니는 75세까지 위산 과다와 위통으로 고생해왔다. 매일 아침마다 위장약을 복용하셨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없었다. 내가 권해드린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다. 아침에 생양배추 한 줌을 꾹꾹 씹어 드시는 것. 처음에는 생으로 먹는 것이 어색하고 맛이 없다고 하셨지만 2주 후에는 속쓰림이 현저히 줄었고 3개월이 지나자 위장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유라 불리는 성분도 들어있다. 이 성분은 유점막 재생을 도와 이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시켜 변비 해소에도 탁월하다. 이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 기능이 약해지는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뿐만 아니라 양배추는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에도 큰 도움이 된다. 비타민 C, K,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해 세포 손상을 막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 매일 아침 꾸준히 생양배추를 섭취한 분들 중에는 감기나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많았다. 놀라운 것은 양배추가 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은 양배추 섭취가 뇌세포 활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비타민 K와 안토시아닌이 뇌의 염증을 억제하고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이는 견과류와 함께 섭취할 때 더욱 상승 효과를 발휘한다. 그렇다면 아침에 양배추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다. 손바닥 크기의 이 두세 장을 잘게 썰어 천천히 꾹꾹 씹어 먹는 것이 좋다. 씹는 과정에서 설포라판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삼키지 말고 입안에서 충분히 씹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가 약하거나 생으로 먹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살짝 데쳐서 드셔도 된다. 단, 너무 오래 익히면 양배추 속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데칠 때는 10에서 15초 이내로 짧게 끓는 물에 담그는 것이 좋다. 데친 양배추에 올리브유 한 방울, 약간의 소금을 더하면 부드럽고 담백한 맛으로 아침 식사에 잘 어울린다. 또한 양배추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배추, 당근, 사과를 잘게 썰어 샐러드로 먹거나 바나나와 함께 갈아 스무디로 만들어도 좋다. 치아가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스무디 형태가 편리하고 소화도 잘 된다. 또는 양배추 잎에 현미밥과 채소를 싸서 양배추 쌈밥으로 먹는 것도 하나의 즐거운 방식이다. 맛도 좋고 식감도 부드러워 아침 식사에 딱 알맞다. 단,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양배추 섭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생양배추에 포함된 특정 성분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섭취량을 정하는 것이 좋다. 전라남도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는 79세의 만성변비와 소화불량으로 힘들어하셨다. 병원에서는 장운동 촉진제를 처방받았지만 늘 복통과 부작용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 내가 제안한 아침 양배추 섭취를 시작하셨다. 처음엔 맛이 밋밋하다고 하셨지만 6개월이 지나자 변비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식욕도 좋아졌으며 지금은 동네 댄스 교실에 다니실 정도로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신다. 양배추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다. 매일 아침 위장을 감싸주고 장을 움직이게 하며 면역을 높이고 뇌를 깨우는 자연의 약과도 같은 존재다. 그 효능은 수많은 의학 연구가 증명하고 있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체험으로 확신을 얻고 있다. 이제 우리는 아침 식사에 필요한 세 가지를 모두 알게 되었다. 미지근한 물로 몸을 깨우고 견과류로 영양을 채우며 생양배추로 위장을 보호한다. 이 단순한 세 가지가 노후의 건강을 바꾸고 병원비를 줄이며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핵심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구성하여 완성된 아침 식사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할 것이다. 순서, 시간, 조합 방법까지 알려드릴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작은 실천이 만들어내는 큰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이어가고 싶다. 우리는 이제 아침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음식, 즉 미지근한 물, 견과류, 그리고 생양배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각각이 가진 효능은 놀랍지만 이 세 가지를 적절한 순서와 방식으로 조합했을 때 그 효과는 단순히 합친 것보다 훨씬 크다.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가 각 악기의 소리를 조화롭게 이끌어내듯 이 세 가지 식품도 함께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만든다. 아침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다.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하루의 신진대사를 시작하며 내장 기관의 기능을 조화롭게 맞추는 역할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먹는지, 얼마만큼 먹는지, 어떤 형태로 먹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아침 식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신다. 이는 수면 중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고 위와 장을 부드럽게 깨우며 뇌의 활동을 시작하게 한다. 마시는 양은 약 25만 300ml 정도가 적당하며 5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다. 갑자기 많은 물을 마시면 이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물을 마신 후 약 15에서 20분이 지나면 견과류 한 줌을 섭취한다. 이때는 신체가 수분을 흡수하고 소화기관이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견과류의 영양소가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된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을 30g 내외로 조합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으며 반드시 천천히 씹어야 한다. 견과류는 입에서 오래 씹을수록 소화가 잘 되고 위의 부담도 적어진다. 셋째, 견과류를 먹고 나서 다시 10에서 15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생양배추 두세 장을 먹는다.
이때 양배추는 잘게 썰어서 씹는 것이 좋으며 치아가 악한 부는 살짝 데쳐서 부드럽게 만들어도 무방하다. 양배추는 위장을 보호하고 장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하루의 소화 과정을 부드럽게 시작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 세 가지의 조합은 과학적으로도 임상적으로도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조합이다. 각각이 다른 장기를 도우며 서로의 역할을 보완한다. 물은 몸의 순환과 뇌 활성화에, 견과류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양배추는 위장과 면역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야말로 아침 식사의 황금 삼각편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질문한다. 이렇게 나눠서 먹는 게 번거롭지 않나요? 또는 시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땐 조금 더 간소화된 방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물을 마신 후 10분 뒤 견과류와 양배추를 함께 먹는 방법도 있다. 이때 양배추 샐러드에 견과류를 뿌려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효율적이다. 또는 아침을 조금 더 든든하게 하고 싶을 때는 이 조합에 현미죽 한 공기나 삶은 고구마 반 개 정도를 추가해도 좋다. 단, 이 모든 것은 양배추 이후에 먹는 것이 이상적이다. 즉, 위장이 자극 없이 천천히 준비된 다음에 소화 부담이 있는 음식을 섭취해야 흡수도 잘 되고 부작용도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순서를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하는 것이다. 건강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몸은 기억하고 반응한다.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듯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세 달이 지나면 몸이 변화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화장실 가는 것이 쉬워지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전날의 피로가 덜한 것을 느낄 수 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류병철 씨는 74세에 이 조합을 시작했다. 처음엔 물, 견과류, 양배추 순서를 따르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한 달이 지나자 전립선 문제로 잦던 나간 소변이 줄었고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한다. 지금은 매일 아침 이 조합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루 일과가 되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루가 정돈된 느낌이다라고 했다.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면 그날 하루의 식사도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게 된다. 점심과 저녁도 과식을 피하게 되고 단 음식을 찾는 빈도도 줄어든다. 이는 결국 체중 조절, 혈당 안정, 그리고 만성질환 예방으로 이어진다. 단순한 한 끼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조합은 경제적이다. 약값이나 병원비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물은 거의 무료이며 견과류와 양배추도 장을 잘 보면 몇천 원이면 일주일치가 충분하다. 돈이 많지 않아도 건강한 아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특히 노년기에 더 큰 희망이 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식사는 개인의 취향과 상황에 맞게 응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으로 인해 제한이 필요한 경우엔 담당 의사와 상의해 대체 식품을 찾으면 된다. 예를 들어 견과류 대신 잘 삶은 검은콩이나 두부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건강한 아침 식사와 정반대인 아침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가 무심코 먹고 있는 음식들이 어떻게 몸을 해치고 병의 원인이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자. 건강한 선택은 옳은 지식에서 시작된다. 앞서 우리는 건강한 아침 식사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와 그 조합법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동시에 나쁜 음식을 함께 섭취하거나 잘못된 순서로 먹게 되면 그 효과는 반감된다.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무엇을 피하느냐도 중요하다. 아침은 몸이 가장 민감한 시간대이다. 밤새 공복 상태로 휴식하던 위라장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고 혈압과 혈당은 불안정한 상태다. 이럴 때 자극적이거나 차갑고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몸은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자칫 잘못된 식습관 하나가 만성질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뜨겁고 자극적인 국물 요리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북엇국 같은 음식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아침 식사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뜨거운 국에 밥을 말아 먹어야 속이 풀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위에 큰 부담을 준다. 밤새 비어있던 위장에 80도 이상의 뜨거운 국물을 붓는 것은 마치 겨울철 유리창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유벽이 놀라고 점막이 손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위염이나 유출혈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매운 양념이 들어간 국물은 이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이 점막을 더욱 악화시킨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매운 김치, 젓갈, 고추장 등 자극적인 반찬이다. 이들 음식은 짠맛과 매운맛을 동시에 갖고 있어 공복의 위를 강하게 자극한다. 흔히들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고 하지만 아침 첫 끼로는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위가 약한 어르신이나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세 번째는 차가운 음식과 음료다. 아침에 아이스 커피, 찬우유, 차가운 과일 등을 섭취하면 위장이 수축하고 혈관이 급격히 좁아져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름철에는 시원한 음료가 일시적으로 상쾌하게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소화 불량과 냉증, 복부 팽만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네 번째로 주의할 것은 당분이 많은 음식이다. 설탕이 많이 든 시리얼, 케이크, 단팥빵, 잼 바른 식빵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빠르게 떨어뜨린다. 이는 오전 중에 피로감을 유발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가식을 유도한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당분을 먼저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어 췌장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당뇨병 위험을 높인다. 이러한 음식을 반복해서 섭취하면 몸은 점점 무뎌지고 증상을 신호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속쓰림, 더부룩함, 졸림, 무기력함 등이 반복되면서도 원래 그렇다고 넘기기 쉽다. 그러나 몸은 계속해서 무리를 받고 있는 상태다. 하루하루 쌓인 부담은 결국 병으로 드러난다. 나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물어본다. 아침에 뭐 드셨어요? 많은 분들이 김치찌개, 라면, 시리얼, 찬우유라고 대답하신다. 그리고 곧이어 하시는 말씀은 요즘은 속이 더부룩해요. 화장실을 잘 못 가요. 오전에 너무 졸려요 등이다. 이는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아침 식사의 질이 낮다는 신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완전히 음식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조금씩 줄이고 천천히 대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운 김치를 생김치로 바꾸거나 찬 우유 대신 미지근한 두유로 대체할 수 있다. 뜨거운 국물 대신 미운 수로 속을 달래고 단팥빵 대신 통밀토스트와 견과류를 곁들인 간단한 식사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처음엔 입에 맞지 않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몸은 금세 적응하고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제는 김치찌개보다 따뜻한 물이 속을 더 편하게 해줘요라고 말한다.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좋은 것을 기억한다. 피해야 할 음식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줄여가는 습관은 단순히 위장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아침에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 그날 하루의 혈압, 혈당, 에너지 수준이 안정된다. 이는 곧 병원비 절감, 약 복용 감소로 이어진다. 건강한 식습관은 절대 어렵지 않다. 다만 올바른 정보를 알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반응을 살펴가며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오래가는 방법이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실제로 식습관을 바꾼 사람들의 변화 사례를 통해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고자 한다. 변화는 멀리 있지 않다. 내일 아침 한 끼가 바로 그 출발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 식사의 중요성과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반드시 섭취해야 할 음식들과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았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다. 지금부터 실천하는 것, 그리고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정보를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망설임이 있다.
특히 오랜 세월 유지해온 식습관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나 또한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환자들이 작은 결심 하나로 삶이 바뀌는 과정을 직접 목격해왔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유순남 할머니는 77세의 만성위염과 변비로 고생하셨다. 늘 아침을 김치찌개와 밥으로 시작하셨고 화장실에 가는 일이 매일 큰 고민거리였다. 병원에서는 위장약과 장운동 촉진제를 처방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다. 어느 날 나는 이렇게 제안드렸다. 할머니, 내일부터는 아침에 국 대신 물 한 잔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김치 대신 양배추 한 줌, 반찬 대신 아몬드넛 알만 드셔보세요. 처음엔 웃으셨다. 아니, 내가 평생 아침을 그렇게 먹어왔는데 지금 와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그날 이후 조심스럽게 시작하셨다. 첫날은 물만 드셨고, 둘째 날은 견과류 몇 알, 셋째 날은 양배추도 곁들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화장실에 더 쉽게 갈 수 있었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았으며 락을 먹지 않고도 편안한 날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3개월 후 유순남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생님, 이제는 예전처럼 아침에 국물 없으면 허전하다는 생각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물이 없으면 허전해요. 작은 변화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 단 하루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하루에 단 하나의 선택만 바꾸는 것이다. 그 하나가 다른 모든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분들도 있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박영수 할아버지, 76세. 늘 아침에 찬 우유와 빵을 드셨고 오전엔 늘 피로감을 호소하셨다. 혈압도 높고 소화불량도 잦았다. 내가 제안한 것은 간단했다. 찬 우유 대신 미지근한 물, 달달한 빵 대신 통밀빵에 견과류 버터를 얇게 바른 식사, 생양배추 한 장도 곁들여 드셨다. 한 달이 지나자 피로감이 줄고 혈압도 안정되었으며 무엇보다 아침 시간이 더 이상 힘들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작은 변화가 오래간다. 다음은 7일 실천 계획표다. 이 계획은 변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1일차,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만 마신다. 2일차, 물 마신 후 견과류 한 줌 추가. 3일차, 생양배추 한 장을 함께 곁들임. 4일차, 국, 김치, 찬 음료는 잠시 씌어보기. 5일차, 견과류와 양배추를 섞어 샐러드로 응용. 6일차, 아침 식사 후 몸 상태를 기록해보기. 7일차, 자신이 느낀 변화를 정리하고 다음 주 계획 세우기. 이 일주일이 지나면 몸은 변화의 신호를 보낸다. 변비가 줄거나 머리가 맑아지거나 무기력함이 줄어드는 등의 작은 변화들이다. 그 변화를 기록하고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유지되고 습관이 자리 잡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날은 깜빡하고 예전처럼 먹을 수도 있다. 어떤 날은 시간이 없어 건너뛰기도 한다. 괜찮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이 여정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꾸준함과 온화한 마음이면 충분하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식생활로 전환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내일 아침, 오늘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해 보시길 바란다. 그 시작이 병원비를 줄이고 락을 줄이며 더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아침 식사가 예 노후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자 한다. 마무리와 함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당부의 말을 담을 것이다. 나는 5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놓치고 있던 단 하나의 진실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아침 식사의 힘이었다. 많은 이들이 건강을 위해 병원을 찾고 락을 먹고 운동을 시작한다.
하지만 정작 하루의 첫 단추인 아침 식사에는 무관심하거나 그저 익숙한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병은 천천히 자라고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로 터져버린다. 나는 그런 장면을 수없이 봐왔다. 반대로 아주 작은 아침의 변화가 인생을 바꾸는 모습을 본 것도 수없이 많다. 물 한 잔, 견과류 몇 알, 생양배추 한 줌 누구나 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들지 않는 이 단순한 식단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원비를 줄이고 약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주었다. 나는 올해 91세다. 약을 한 알도 먹지 않고 하루를 살아간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매일 아침 이를 놀라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깨워주는 식사법을 꾸준히 실천했을 뿐이다. 처음엔 나 자신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고 이후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유해왔다. 그중 상당수는 내가 권한 방법으로 실제로 건강을 회복했고 지금도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순하다. 아침 식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잘 먹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고 현실적인 실천에 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잠든 몸을 깨우고 견과류 한 줌으로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며 양배추 몇 장으로 이장을 감싸주는 아침. 이 단순한 조합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고 병원을 덜 찾게 하며 무엇보다도 매일을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지금 시작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나는 단언할 수 있다. 건강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른다. 몸은 변화를 기억하고 성실한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쓰는 하루하루는 반드시 결과로 돌아온다. 그리고 이 여정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나아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건강한 노인은 단지 병원에 덜 가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다음 세대를 이끄는 존재다. 건강이 유지되어야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고 그 출발점이 바로 아침 한 끼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나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늘 같은 기도를 해왔다. 이분이 오늘부터라도 스스로를 돌보는 삶을 시작하시길.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마지막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아침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것은 단지 한 끼 식사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위한 가장 순한 악이며 하루의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천천히 드세요. 바쁘다는 이유로 급하게 넘기지 말고 한 입을 20번 씹으며 내 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셔보세요. 규칙적으로 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루틴으로 몸이 안정감을 느끼도록 해주세요. 몸은 반복되는 습관을 통해 회복의 기회를 얻습니다. 잘 알고 먹으세요. 어떤 음식이 내 몸에 맞고 어떤 음식이 해로운지 이제는 알고 선택하세요. 정보는 힘이며 건강한 선택의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아침을 넘기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삶을 조금 더 지키기 위해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겠습니까? 이 작은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걸음을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해온 긴 여정의 끝에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새 출발을 지켜보며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아침은 건강한 하루를 만든다. 건강한 하루가 쌓이면 건강한 인생이 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